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이제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민주당이 이승만을 지우려는 이유. 자, 성사오는 역사 전쟁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역사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이승만 대통령 지워버리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권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지 오늘 그 이유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샵 7079 0325 한 통에 2,000원입니다. 그 응원의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이 광고, 방송을 해도 그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유지하려면은 여러분께서, 정기 회원 월 1만원 그 시청료 내주신다 생각하시고 회원이 돼주시면은,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 방송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후원 계좌는요,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이 책 7권을 보시면은 서울대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학생들이 역사를 모르고 국영수 중심으로 학원에서 달달 외워가지고 대학을 가다 보니까 이 통찰력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지 큰 흐름을, 안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좀 이 책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책 선전은 제가 나중에 방송 끝날 때 좀 자세하게 하고요. 010-6832-0325 010-6832-0325로 이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우한 폐렴 때문에 어차피 밖에 못 나가시니까 안에서 책 보시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서점 사이트를 지금 구축하고 있으니까, 구축하면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늘교회 토요 배제학당 4기 모집이 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부터 6월 2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고요. 점심은 제공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고, 5월 16일은 한국 근현대사 이 국제관계를 제가 또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의 전화는 010-7220-6806 이고요. 010-7735-7746번이고 서울시 은평구 청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에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PPT, 지금 계속 PPT로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가, 이게 어린이 배제 학당용 1기 때 자료입니다. 예. 그 자료 가지고 그 학생들 가르치는 거를 제가 이제 저도 수업 듣고 가지고 와가지고 제 나름 또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방송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하늘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또 이렇게 역사 강의를 또 하게 돼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5월 16일은 제가 가서 이제 대한제국의 세계 정세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린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방에서도 25명만 모으면은 한 20명 정도만 모으시면요, 이 선생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파견돼 가지고 파송돼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 자료도 다 드립니다. 이 강의 어떻게 교수법을 애들 가르칠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여기 문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문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찰력. 자,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산주의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다. 자, 이게 이제 레닌이죠. 레닌. 1917년 11월 7일에서 8일 사이에 이제 10월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죠. 10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최초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혁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소련 1922년 12월 30일에 소비에트 연합이라는 게 생긴다. 이제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국가는 있지만 그 국가에 앞서 가지고 그 물 밑에서는 당 대 당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공산당 대 공산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 소련 같은 경우는 그 소련 밑에 그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북한 공산당이 있었고 그래 돼 있었고 북한 공산당 밑에 남한 공산당이 있습니다. 남노당. 그리고 그 남노당의 이 저기 남노당의 그런 사상적 기반을 다 이어받은 게 그게 누구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그게 공산당이라는 거죠. 공산주의. 자, 1991년 12월 26일 69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무너지는 것도 그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제가 그거 나중에 책 선전할 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2차 대전 이후에 공산화된 동유럽 나라들이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바리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많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했다. 1946년 군정청, 미군정청 조사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상위 임시정부의 요인들도 다 그 레닌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회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제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레닌의 자금을 받아오다가 그 이게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 서로 죽고 죽이고 뭐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우리 뭐 김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남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민족의 지도자 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쪽에서 남노당을 만들고 북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을 만들고 그래 된 겁니다. 그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 가서 김일성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소련군하고 이 외국 군대 다 철수하라고 그렇게 서명을 하고 내려오는데 주한미군은 바다 건너로 나가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들죠. 근데 그 소련군은 블라디보스토크 조금 강만 넘어 두만강만 넘어가면 되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쏙 들어오기 쉬우니까 이건 어느 전술인 거죠. 이 선동 전술에 놀아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좌파들은 김구 선생을 그렇게 막 추앙을 하는 게 미군 철수하라고 해가지고 1949년도에 미군이 철수하고 1950년 6월 25일 날 1년 만에 이게 6.25가 터집니다. 예. 북한군이 쳐내려오죠. 그러니까는 또 주한미군 철수시켰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지. 그러니까 김구 선생을 갖다 그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앞전 그 정권들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한 사람이 김구인데 그거를 또 이렇게 확 높이 띄웠다고. 그게 누가 그랬냐면은 그 박정희 정권 때 이승만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을 깎아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반대로 김구를 띄운 거죠. 이 좀 역사에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해야지 바로 잡아지는 거지. 박정희 그 대통령의 그런 업적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분이 잘못했던 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뭐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내용도 모르고 와가지고 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게 역사의 발전에 이 그분들의 애국심이나 충정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역사의 발전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후퇴시키는데 앞장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멍청하면은 지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라를 말아먹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매우 이게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은이 그 전용기 타고 북한 갔다 오고 갔다 와가지고 김정일 전용기 타고 북한 갔다 오고 김정일이 뭐 장군 뭐 믿을만하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비판을 많이 했더만은 박근혜 대통령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 와가지고 댓글로 막 악성 댓글 뭐 여기저기서 막 쌍욕을 하고 하시던데, 그거 기자가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다시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북한 갔다 와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수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또 나중에 뭐야 저 뭐가 됩니까? 저기 2002년 그 연평도 포격 사건, 연평도가 아니지, 저 서해 연평해전, 그때 우리 병사들이 뭐 저기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이제 정치인 박근혜가 한나라당 부대표 할 때 탈당하고 북한 갔다 와가지고 뜬금없이 뭐 그 이산가족 뭐 만나기 뭐 혹은 또 뭐 그런 운동도 하고, 저 남북 뭐 축구 평화 축구 뭐 남북 뭐 이게 뭐 축구 뭐 경기 이런 것도 막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 격앙됐던 분위기를 완전히 화해 무드로 확 이렇게 녹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북한에 대해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는 게 녹아버리고, 그러면서 노무현 정권이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게 그게 박근혜 그 정치인 박근혜의 그런 행보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식인들이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박근혜 지지자다. 근데 저 새끼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 한다. 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쌍욕하고 돌팔매질하고 뭐 악성 댓글 달고 뭐 그런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게 뭐 그분들 뭐 속은 시원할란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전체를 망가뜨리고 이 지식인들이 입 말을 못하게 틀어막아 버리면은 그게 언론 탄압하는 거예요. 언론 탄압하는 거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데 자기들이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우리가 지금 믿어야 될 것은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이 세 가지를 믿고 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지, 대통령 누구를 믿는다 거기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이명박 믿었는데 이명박 깜빵 가버리고 뭐 중도실용주의 해가지고 공산주의 운동했던 애들 다 끌어들이고, 그 박근혜 뭐 믿었는데 그 또 뭐 대통합한다 해가지고 그 공산주의 활동했던 애들 다 끌어들이고, 친이가 싫다고 친노 세력들 다 장관에 앉히고 국가안보실장에 앉히고 뭐 차관에 앉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도 정권이 전복되고 감옥 가고 대한민국 망가뜨리고 이 불명 탄핵되고 불명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학자들이 이게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때는 이거를 이 경청하는 그런 걸 배워야 된다. 뭐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야 술자리 한잔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오라고 해가지고 학자들도 그렇고, 그럼 화장실에 가가지고 야 그 당신 물건 야씨 내보다 작네 뭐 농담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이 언론은 이거 좌든 우든 간에 보수든 뭐 진보든 좌파든 간에 언론을 탄압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는 이제 발전이 없다. 뭐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엇일까?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분배받는 사회, 이 땅에 유토피아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 뭐 노비가 인구의 절반 이상 됐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조선 말기 때. 그 일제 식민지가 됐다 하더라도 뭐 식민지에서 뭐 이제 해방되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야씨 뭐 땅 무상으로 나눠주겠다, 토지 무상물수 있는 사람들과 뺏어가지고 나눠주겠다 해가 올렐레 좋다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찬성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지 종교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종교는 아편이다.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다. 대형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1974년도에 김일성이가 김일성 교실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가톨릭 뭐 절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좌파 목사, 좌파 신부, 뭐 좌파 스님들이 나온다. 그 북한에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2천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거 절대로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뭐야 동성애가 퍼지고 낙태가 퍼지고, 동성애는 또 다른 그 공산주의의 또 다른 변형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고 그 생명 경시 풍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퍼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예방을 위해 가지고 계몽 운동도 안 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 대한민국의 교회가 거의 뭐 5만 6천 개라고 하는데 거의 90% 이상이 그냥 비즈니스 센터가 돼버렸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헌금받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입으로는 깨어 있으라,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깨어 있으라, 저기 그 지구 뭐 마지막 날 되면은 저기 어떤 징표가 있겠습니까 하니까는 뭐 제자들이 물어보니까는 그 뭐 이 교회는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 밭을 갈고 있으면은 두 명이 갈면 한 명은 뭐 데리고 가고 한 명은 버리고 가고,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한 거지, 미혹되지 말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도 미혹당할 수 있으니까 깨어 있으라 그런 거지, 나 믿으면은 천국 간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래다 보니까 그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룡산에 한 50명 됩니다. 그리고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종교 단체들이 다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이고 뭐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세력입니다. 왜 반기독교 세력이냐면은 예수회가 있어요. 예수회. 그 로마 가톨릭의 예수회가 그 로마 바티칸이라는 그 현실 정치의 그 현실 국가가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이라는 현실 국가가 있는데, 그 현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그게 예수회입니다. KGB, CIA 같은 정보기관이 예수회다. 그러니까는 그 예수회는 그 교황이 전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납치, 살인, 테러, 고문, 뭐 학살, 전쟁, 뭐 온갖 짓을,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유래가 된 게 그게 나치 히틀러입니다. 스탈린, 저기 뭐 레닌, 스탈린, 이 공산주의, 공산당,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이 예수회는 왜 생겼냐면, 처음에는 가톨릭에서 예수를 갖다 이단이라 해가지고 그 뭐 저 종교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깜방에 쳐놓고 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1517년에 이제 그 종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그 이게 신교, 구교, 가톨릭이 죽어버리고 신교 애들이 확 치고 일어나니까, 이 신교를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예수회가 예수회를, 그 로마 가톨릭 예수회를 인정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예수회 그 총재한테는 살인 면허권도 줬다고. 사람을 죽여도 네가 이렇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고해성사 권한도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는 예수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뭐 성경이고 뭐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고,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모든 온갖 나쁜 짓을 다 한다. 그게 이제 저기 지금 그 예수회의 수장 출신이 프란시스코 교황입니다. 지금 교황이죠. 그 앞전에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어렸을 때 유켄트 나치, 독일 나치의 그 소년단으로 활약했고, 나치로 나중에 또 그 참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피오 12세가 그 교황 피오 12세가 나치를 지원해가지고, 히틀러를 지원해가지고 유태인 600만 명 학살하는 걸 지지를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로마 교황청이 끊임없이 저기 중세 때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중동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유태인들 학살을 합니다. 학살하고 예수 믿을래? 저기 저기 뭐 죽을래? 뭐 이래가지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랬다. 그리고 또 중세에는 종교 개혁 종교 재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 한 500만 명 이상을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 죽이냐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에서 나왔는데 그 유태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다 이래가지고 신성성을 부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를 갖다가 그 유태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태인들한테 그 내려준 그런 약속 언약들은 이 모두 교회로 로마 가톨릭 교회로 상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로지 교회만을 통해 로마 가톨릭 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이 연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하나님하고 이어지는 마지막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저 유태인들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태인들을 학살할 수 있는 당위성을 이렇게 그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중세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만 명 죽이고 그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나치까지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로마 가톨릭 예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는 반기독교 세력,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말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련 공산당 총리 흐르시초프가 3년 안에 그 크리스천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전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박근혜 정권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종교인 과세를 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도 과세 매기게 하고 뭐 이제 종교단체에도 이렇게 과세 매기게 하고 뭐 이제 세금 내게 하고 이제 그런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사님들이 반정부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동성애 안 됩니다, 낙태 안 됩니다, 공산주의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목사님 그 교회를 가가지고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그 세무조사 뭐 털어가지고 이 교회 부정부패했다 뭐 세금 탈루였다 뭐 이 목사님 세금 탈루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 조작하고 왜곡하고 뭐 선전선동 해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입을 다 다물게 만들어버리고 탄압하는 게 그게 종교인 과세인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그 김정일이 전용기 타고 갔다 오고 이러저러하고 뭐 중도 실용주 대통합이라 해가지고 공산주의 활동했던 애들 다 받아들이고 그런 애들을 그 자유한국당에다 꽂아 넣고 그리고 저 장관 차관 앉히고 뭐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으로 앉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뭐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밑에가 완전 다 빨갛게 물들어 버리고 그런 안에서 이런 저기 그런 법안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야 저 박근혜 대통령 율리아나 서강대가 그 예수회 쪽 그 학교 아닙니까? 그리고 교황 초청해가지고 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이 미국의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 저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저 가톨릭 출신들이 봤을 때는 여기는 또 이 이걸 기독교를 죽여야 되니까는 그러한 법들 기독교 입을 틀어막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 뭡니까 차별금지법 뭐 국가인권 뭐 계획 NAP 뭐 이런 것들 그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지옥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동성애를 차별했어요. 성소수자를 차별했어요. 해가지고 목사님을 깜빵에 쳐놓고 벌금을 때리고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말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요. 교회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뭐 종교통합 WCC 여기 찬성하자고 해가지고 종교통합하고 WCC 하면은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도나 일반 지금 뭐 몇 개 지자체에서는 그 조례로서 그 뭐 인권 조례 이런 게 통과돼 가지고 말은 아직은 권고사항입니다. 교회에 그런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더 가면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게 나면은 그러면 그게 조례가 이제 강제사항이 되겠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들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인권위원회라고 와가지고 인권위원이라고 완장 차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가 왜 그따위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전국의 목사님들 아직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나라 망해가는데. 그리고 지금 뭐 우한폐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저 은평구도 보니까는 뭐 전국의 교회 돌아다니면서 동장
구청장 밑에 그 동장들이 돌아다니면서 관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교회도 뭐 찾아봤던데, 아니 중국에서 사람 그 우한 폐렴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아야지. 그걸 안 막고 그 뭡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파괴하겠다는 게 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의 이게 계략인 거죠. 왜? 민주당에 이제 그 뭐가 많습니까? 저기 그 가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다 예수의 쪽하고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드루킹 김동원 씨가 문재인 정권에 있는 애들은, 청와대 애들은 자기 조국이 로마 가톨릭이야, 바티칸이야, 얘들 다 예수의 소속이야,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공산주의자들도 이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문재인 정권 민주당도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 실체를 본 이승만, 자 1923년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그 글을 갖다가 1923년 3월달에 태평양 잡지에 기고를 합니다. 이게 뭐냐, 원래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건데, 이거를 거역해가면서 국민을 지배하려는 사상 체계다. 이거는 반기독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뭐 그렇게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뭐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공산당주의가 이 20세기 나라마다 사회마다 안이 전파된 곳이 없다. 혹은 공산당이라 사회당이라 무정부당이라 하는 명목으로 극렬하게 활동하기도 하며, 혹은 자유권, 평등권의 명의로 부지중 전념하기도 하여 전제 압박하는 나라에나 공화 자유하는 백성이나 그 풍조의 촉감을 받지 않은 자가 없도다. 공산당 중에도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 의사가 다소간 서로 같이 아니하나 보통 공산당을 합하여 의논하건대 그 주의가 오늘 인류 사회에 합당한 것도 있고 합당하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이 글의 제목을 당부당,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부당하다, 당부당이라 하였나니 그 합당한 그 몇 가지를 먼저 물어 말할텐데, 인문의 평등주의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글을 이제 32년도에 1923년에 써진 거죠. 이게 이제 그 하와이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잡지들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소련 공산당, 그 소비에트의 출현, 이런 것들을 다 본 거죠. 사람 죽이고 학살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빠삭한 거예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옛적에는 사람을 반상으로 구별하여 반은 귀하고 상은 천하므로 반은 을에 귀하고 부하며 상은 을에 천하며 비나여 서로 변동치 못하게 등분으로 방안을 정하여 놓고 못하게 하는 범위가 방안입니다. 영영 이와 같이 만들어서 양반의 피를 타고난 자는 천치라도 윗사람으로 모든 상능을 다 부리게 마련이요, 피를 잘못 타고난 자는 영웅 중권의 재질을 타고났을지라도 하천한 대우를 면치 못하였으며, 또한 노예의 죄를 마련하여 한번 남에게 종으로 팔린 자는 대대로 남의 종으로 팔려다니며 우마와 같은 대우를 벗어나지 못하게 마련이라. 이와 같이 여러 천년을 살아오다가 다행히 프랑스 혁명과 미국 공화 정부를 세운 이후로 이 사상이 비로소 변하여 반상의 구별을 혁파하고 노예의 매매를 법률로 금하였나니, 이것이 서양 문명의 사상 발전된 결과라. 만세 인류의 무궁한 행복을 끼치게 하였노라. 명문장입니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보건대 반상의 구별 대신에 빈부의 구별이 스스로 생겨서 재산 가진 자는 이전 양반 노릇을 여전히 하며 재물 없는 자는 이전 상놈 노릇을 감심하게 된지라. 그런즉 반상의 명치는 없이 하였으나 반상의 등부는 차별은 여전히 있어서 고금에 다를 것이 별로 없도다. 하물며 노예로 말할지라도 법률로 금하여 사람을 돈으로 매매는 못한다 하나, 월급이라 공전이라 하는 보수 명의로 사람을 사다가 노예같이 부리기는 일반이라. 지금 우리나라 갑질하는 그 대기업 총수들, 부자들 있죠. 갑질하는 사람들.
부자는 일 아니하고 가난한 자의 노동으로 먹고 살며 인간 행락의 모든 호강 다 하면서 노동자의 버는 것으로 부자 위에 더 부자가 되려고 월급과 삭전을 점검 깎아서 가난한 자는 호구지기를 잘 못하고 늙어 죽도록 땀 흘리며 노력하여 나무의 종질로 뼈가 늘도록 사역하다가 말따르며 그 후생이 나는 대로 또 어떻게 살 것뿐이니 이 어찌 노예생활과 별로 다르다 하리요. 그러므로 공산당의 평등주의가 이것을 없이 하여 다 균평하게 하자 하느니 어찌하여 이것을 균평에 만들 것은 딴 문제이니와 평등을 만들자는 주의는 뭐 대저 옳으니 이는 적당한 것이라 하겠고, 그러니까 평등은 그 좋은데 그 공산당이 하는 거에는 좀 말이 어폐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뭐 전체적인 평등은 뭐 동의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공산당 주의 중 시세에 부당한 것을 말할진데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 함이라. 지금 민주노총이 야 그 삼성 그 사내 유보금 다 뺏어 가지고 이 우한 폐렴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나눠 가지자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또 이 걔들 공산주의 아닙니까? 자, 그 모든 사람의 재산을 토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까지 다 합하여다가 평균히 나누어 맡긴 후에 게으른 사람들이 농사를 하든지 일을 아니하든지 하여 토지를 다 버리게 되면 어찌하겠느뇨. 부지런한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게으른 가난뱅이를 먹여야 할 것이요, 가난뱅이는 차차 수요가 늘어서 장차는 저마다 일을 아니하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국중에 가득할 것이며 자본가를 없이하자 함이라.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공동이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부자의 양반 노릇하는 패단은 막히려니와 재정과 기업인들의 경쟁이 없어지면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미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지금의 이용후생하는 모든 물건이 다 진보되지 못하며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자본을 폐기하기는 어려우니 새 법률로 제정하여 노동과 평등 세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나을 터이며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이니 모든 인민의 보통상식 정도를 높여서 지금의 학식으로 양반 노릇을 하는 사람들과 비등하게 되자 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지식계급을 없이하자 함은 불가하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요점 정리는 좀 이따 해드릴게요. 종교단체를 혁파하자 함이라. 자고로 종교단체가 공고히 조직되어 그 안에 인류의 계급도 있고 토지의 소유권도 많으며 이 속에서 인민의 압제와 학대를 많이 하였나니 모든 구교 숭배하던 나라, 구교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숭배하던 나라에서는 이 폐해를 다 알지라. 그러나 지금 새 교회, 이건 신교죠. 기독교, 개신교라 하죠. 이 새 교회의 제도는 이런 폐단도 없고 겸하여 평등, 자유의 사상이 본래 열화 확장되는 중에서 발전된 것이라. 교회 조직을 없이 하는 날은 인류 덕의 상 손해가 다대할 것이며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으며 국가 사상도 다 없이 한다 함이라. 이에 대하여는 공산당 속에서도 이론이 많을 뿐더러 지금 공산당을 주장하는 러시아만 보아도 정부와 인도자가 군사가 없이는 부지할 수 없는 사정을 자기들로 다 아는 바라. 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거니와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하여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우리 한인은 일신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 적국의 군함이 부산 항구에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국가주의를 없이 할 문제라도 생각하지. 그전에는 설령 국가주의를 버려서 우리 2천만 모두 다 밀리네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치 않을지라. 이게 뭐냐면은 야, 정부도 없고 군사도 없고 뭐 국가사상 다 없어지는데 소련은 군사 없이 안 되잖아. 군대 없이 안 되잖아. 그럼 너가 하고 싶으면 소련만 해. 우리는 군대 만들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족이요. 한민족입니다. 예. 제일 급하고 제일 긴하고 제일 큰 것은 광복사업이라 공산주의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으면 다 공산당 되기를 지체하지 않으려니와 만일 이 일이 방해될 것 같으면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가 없노라. 이게 1923년 공산당의 당부당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시면요. 모든 사람의 재산과 토지를 모아서 똑같이 나눈다? 그러면 게으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맞죠? 그리고 자본가를 없앤다고? 경쟁이 사라져 물건의 기술의 발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맞죠? 지금 기업들이 투자 안 하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식인을 없앤다고? 모든 사람이 하향 평준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TV에서 먹방 놀러 가는 거, 먹방 코미디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뭐 역사 다큐멘터리, 역사 스페셜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요즘에. 종교단체를 협박한다. 자유와 평등을 가져온 교회 조직을 없애는 것은 인류 발전에 악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결단이 정업 발언합니다.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나 위원회 조직, 북조선 임시위원회에 대응하는 과도정부를 세워가지고 북한 지역에서 소련군, 공산군을 몰아내고 통일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 발언을 하니까 이 발언 때문에 대한민국이 분단됐다. 모든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 대통령한테 있다고 우리 좌파들이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려고 하면은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 책을 꼭 보셔야 된다. 이 책을 꼭 보시고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 이 책을 보시면요. 그 뭡니까 남북 분단의 책임을 38선을 봉쇄한 소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우리가 다 읽어봤으면 뭔 소리 하는 거야 임마. 소련이 그 뭐야 저 38선을 막았잖아. 그래가지고 해방되고 나가지고는 남과 북이 공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무역도 하고 다 했는데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막아버림으로써 그게 그 이동이 중단된 거 아니야. 그리고 북쪽에서는 이미 뭐 공산 무슨 인민위원회 뭐 해가지고 그런 뭐 소련 공산당 그 위성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헌법도 만들고 다 그런 게 진행됐고 하다 안 되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급 발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줘야 되는데 서울대 나온 애들도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깡통이란 거지. 저거 나라 역사를 모르면 그게 등신이지. 그게 무슨 엘리트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멤버들 잘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지고 외국 애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기 아이템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자식들 잘못 키웠다. 야 무조건 공부만 해. 국가가 죽어가 나라가 죽어가고 국민들이 죽어가고 자기 형제들이 북한에서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통일하지 말자. 저 사람도 죽도록 내버려 두자. 애들을 갖다가 괴물로 가르친 거예요. 괴물로 키운 거예요. 괴물로. 이거는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이 방송을 모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거는 지금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자녀들을 역사 교육을 안 시키고 근데 성적만 서울대만 가면 된다. 좋은 학교만 가면 된다. 좋은 학교 가가지고 뭐합니까?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게 서울대 애들이고 이화여대 애들이고 연고대 나온 애들 많이 배운 놈들이 지금 나라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제일 기생충이 서울대고 다른 사립대는 뭐 자기 돈 들어가지고 갔으니까 뭐 할 말 없다 하더라도 서울대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애들을 양성을 했는데 완전히 빨갱이 교수들이 전부 빨갱이고 공산주의 완전히 핵심 근거지고 그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뭐 공산주의 지지하고 문재인이 지지하고 그 애들을 기생충으로 만든 거예요. 서울대 가군들 애들이 기생충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생충이 나라를 좀 먹고 다른 사람들의 피와 땀을 갉아먹고 살고 그러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지는 유학 간다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 출세하면 된다고. 그게 지금 서울대 나온 애들의 문제고 지금 그 뭡니까 대한민국에 이거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이 엘리트층들의 문제입니다. 괴물을 키운 거예요. 지득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득체가 없고 지만 왕창 큰 좀비 새끼를 키워놓은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서 제가 다시 공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 꼭 좀 사보십시오. 이 책 꼭 사보시고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이 책 우리 자녀들한테 꼭 사보십시오. 010-6832-0325입니다. 자, 공존이란 없습니다. 천연두와 끔찍한 전염병과 어떻게 같이 산단 말입니까?
나는 공산주의가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고 여기고 퇴치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반은 공산주의자고 반은 민주주의자는 없습니다. 동시에 반은 공산주의 나라고 반은 민주주의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하고 이 저 민주당에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자유를 가지고 온 이승만을 지우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헌법에서 자유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의 교회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목사님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5만 6천 개가 있고 목사님 5만 6천 명 있으면 뭐합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1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과 4,300명의 그런 그 천사들을 미국의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해주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자유를 주고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한 거를 갖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모르면 어떻게 하냐고요. 대한민국에 알고 있는데 알면은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여러분은 일어서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과 싸우는 것처럼 공산주의에 싸워야 합니다. 전례 없이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그 이후로 3년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책은요, 지금 이 강연은요, GDM 판매도서 1, 2, 3번을 다 읽으시면은 이게 다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은 꼭 좀 사서 읽어보셔야 된다. 나라 뺏겼다고 망했다고 막 울고불고 태극기 들면 막 태극기 든다고 나라 찾을 수 있습니까? 예? 아는 게 없는데 속된 말로 태극기 들어도 좀비라 좀비. 아는 게 없는데 그냥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누가 한마디 하면 훅 성동격서에 휩쓸려 가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지금 어차피 우한폐렴 때문에 밖에 못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이 책을 좀 사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를. 어차피 북한 무너지고 중국 무너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새마을 운동 해봤던 세대들이 다시 북한 들어가고 만주 들어가가지고 다시 다 이거 망가진 나라 다 살려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라고 우한폐렴 딱 보내가지고 전부 다 돌아다니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집에 처박혀가지고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감옥에서 5년 7개월 있었어요. 그 공부하라고 그 감옥에 넣어놨더만 그 도망갔잖아요. 저기 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잡혀와가지고 딱 칼 차고 앉아가지고 5년 6개월 동안 저기 성경책 본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책.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부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어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다. 고통은 유익이라. 천사 조교는 없어요. 천국 훈련은 없어요. 악마 조교, 악마 훈련, 지옥 훈련은 있죠. 그 뭡니까? 고통은 유익이라. 고통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으면 뭡니까? 좀비지. 이거는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깨끗하면 그게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바로잡을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이 오염되고 하면요. 그러면은 뭐 많이 배워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 꽉 막혔다고 하죠. 기가 꽉 막혔다고 하죠. 기가 막히면 사람 죽죠. 그런 똑같습니다. 제가 뭐 도사가 아니고 그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예. 자, 이 책 선전을 좀 해드릴게요. 헐버트 초기 기독교 선교사. 이거는 한미동맹은 한미 기독교 동맹입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뭐 이래 했는데 이 책은 꼭 좀 사서 보시라. 이 책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고 요 3번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4번 요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주한미군 닉슨 독트린 때문에 주한미군은 나가고 북한은 제2의 6.25를 또 일으키려고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무기 만들려고 산업화 중화공업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1980년대에 3조 호황을 만나면서 나중에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고 88 올림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9년
도에 그 북한이 배가 아파가지고 세계 평양 학생 축전했다가 그 90년대 초반부터 경제가 무너져가지고 300만 명이 굶어 죽는 고난의 행군도 들어가고 그 저기 88 올림픽 이후로 동구권이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91년도 12월 달에 소련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구원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는 마지막 날 들어서 가지고 악의 축 소련을 깨부시고 중국을 깨부시기 위해 가지고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군비 증강하고 저기 앞으로 우리가 저 주변 국가들한테 새마을 운동도 전수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군사력 건설 노하우를 수출해야 된다. 이제는 뭐 핸드폰 팔고 이게 아니고 전투기 팔고 함정 팔고 그거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군사력을 건설했는지 경제력을 건설했는지 그 노하우를 팔아야 됩니다. 노하우를 팔면은 새마을 운동이 통째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경제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고 군사 표준이 군사력을 건설했던 그런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해주면 한국산 무기 자연스럽게 쓰겠죠. 그러면 그 군사력 표준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려주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물건 파는 시장, 무기 파는 시장이 확 늘어나겠죠. 그리고 한류 문화 꽃피우고 자유가 숨쉬고 민주주의가 숨쉬고 인권이 숨쉬고 하면은 전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우러러보고 막 서로 밀려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자, 우리가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 변천삼 전투기 공장 화보 70여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꼭 좀 사서 보시고 자녀들한테 좀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군대에다 넣어가 우리 군인들 청년들 장병들 의식구조를 바꾸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 들어가고 나니까 뭐 안 받아주더라. 그리고 자,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이것도 세월호 가지고 어떻게 이 조작을 하고 왜곡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드러엎었는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거는 어떻게 여론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사기 안 당합니다. 제발 좀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술 한잔 적게 드시고 책을 읽어야지 이게 가슴이 뻥 뚫린다. 자, 010-6832-0325입니다. 010-6832-0325번이고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다음 주 중에 그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서 읽어보시고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